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보건소와 개인의원 근무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 정은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 눈을 뜹니다. 겨우겨우 다녀왔는데 다시 잠들기 어렵고 결국 새벽에 뒤척이다가 다음날 피곤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야간요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에 2번, 많게는 3번 이상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간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야간요 문제, 단 하루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전문의처럼 과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밤마다 깨던 내 인생이 이렇게 편해질 수 있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지혜로운 라이프가 더욱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 전에 실제 사연 성공자분의 성공 사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살 박정자입니다. 원래는 잠도 깊고 컨디션도 좋았는데요. 언제부턴가 밤에 자다가 자꾸 눈이 떠지더라고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요. 처음엔 한 번 정도니까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이젠 하루에 2번, 3번씩도 깨요. 문제는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새벽 4시, 5시가 되고 기운 없이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도 몇 번 가봤고 약도 먹어봤는데 딱히 큰 효과는 없었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체념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보고 한번 따라 해보자 했죠. 정말 반신반의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게 벌써 3주째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간요의 원인부터 단 하루 만에 줄이는 실전 팁까지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간요는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정의는 간단합니다. 밤에 자다가 1회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증상을 의학적으로 야간요라고 합니다. 물론 한 번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2회 이상, 그리고 그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야간요가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 방광의 노화. 노화로 인해 방광이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적은 양의 소변만 차도 방광이 뇌에 소변 마렵다는 신호를 더 빨리 보내게 되죠. 2. 항이뇨 호르몬 분비 감소.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어 밤에는 소변이 잘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어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3. 전립선 비대증 또는 여성의 골반저 근육 약화. 남성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여성은 출산이나 노화로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 소변을 오래 참기 어렵게 됩니다. 이 역시 야간요의 큰 원인이 됩니다. 4. 만성질환과 약물 복용. 고혈압, 심부전, 당뇨병 등 노년기에 흔한 질환도 야간요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뇨제, 혈압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소변 생성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5점. 수면의 질 저하. 노화로 인해 잠이 얕아지고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깨기 쉬운 상태가 되면 사실상 소변 때문에 깨는 게 아니라 깼더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처럼 야간요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여러 기능이 나이를 먹으며 변화하는 복합적인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복잡한 문제를 단 하루 만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뇨를 단 하루 만에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일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하나하나 따라만 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 7시, 9시 수분 섭취는 이때 집중.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200ml를 마셔주세요. 오전 9시까지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이 시간대는 신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으로 노폐물 배출에 최적화된 골든타임입니다. 오전 중에는 하루 물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5리터 목표면 오전에 750ml 이상, 오전 10시, 12시 걷기 운동 20분. 방광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반저 근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운동은 비타민 D 합성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20분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점심 식사 시 나트륨 줄이고 단백질 챙기기. 짜게 먹으면 혈액 내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몸은 그 염분을 희석시키기 위해 소변을 더 많이 만듭니다. 가능하면 국물은 적게, 단백질은 생선, 계란, 두부로 채워주세요. 점심 이후 카페인 섭취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 모두 이뇨 작용을 유발합니다. 오후 3시, 4시 수분 섭취의 마지노선. 이 시간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점점 줄여야 밤에 소변이 차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이후로는 1시간에 한 모금 정도만 마셔주세요. 이때 갈증을 줄이는 데는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가 좋습니다. 오후 6시, 7시 저녁은 가볍게, 국물은 적게. 저녁 식사에서 나트륨, 국물, 수박 등 수분 많은 음식은 피해주세요. 단백질 위주 채소 적당히가 가장 좋습니다. 늦은 저녁에 과일 드시는 분들 많죠. 특히 수박, 참외, 포도 등은 밤 화장실 원인 1순위입니다. 밤 9시, 10시 숙면 준비 스트레칭. 수면 전 골반저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케겔 운동이나 누워서 하는 가벼운 무릎 들어 올리기 운동도 좋습니다. 스트레칭 후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면 체온이 안정되어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밤 10시 30분 11시. 이 시간에는 방광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전 마지막 소변을 꼭 보시고 휴대폰 사용을 줄이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하루 루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골반저 근육 강화입니다. 이걸 도와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란 방광과 항문, 생식기를 지지하고 있는 골반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소변을 오래 참을 수 있고 급한 유의도 줄어들며 방광이 밤새 편안히 쉴 수 있게 됩니다. 케겔 운동 방법. 누워서 하는 방식. 먼저 조용한 공간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항문과 요도 주변의 근육을 수축시켜주세요. 마치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조이듯이 5초간 유지. 5초간 이완. 처음엔 3초 유지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루 3세트, 한 세트에 10회 반복이 목표입니다. 앉아 있을 때, 버스 기다릴 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케겔 운동입니다. 습관처럼 3, 4주만 해보세요. 방광이 달라집니다. 혈자리 자극으로 야간뇨를 잡자. 다음은 밤에 딱 한 번만 자극해도 야간뇨 완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혈자리 두 곳을 소개합니다. 1. 삼음교. 위치 발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네 마디 위, 정강이뼈 뒤쪽. 효과 신장과 방광 기능 강화, 여성의 골반 기능 조절에 탁월. 방법. 자기 전 따뜻한 손으로 지그시 누르거나 손끝으로 30초간 지압원을 그리며 10초 마사지. 양쪽 발 모두 해주세요. 2. 신문혈. 위치 손목 안쪽, 새끼손가락 쪽 손목주름 라인 중앙. 효과 수면 안정, 심리 진정, 이완.
방법. 엄지로 꾹 눌러 10초 유지 후 3초 쉬고 다시 10초 반복 5회 반복. 자기 전 이 동작만 해도 수면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 두 혈자리는 야간요뿐 아니라 불면증, 신장 기능 약화에도 좋은 전통 침구학에서 가장 사용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야간요는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크게 개선되는 증상입니다. 오늘은 특히 야간요를 은근히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1. 잠자기 직전까지 물 마시기. 수분 보충해야지 하며 밤 9시 10시에 물을 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광을 밤새 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바꾸는 방법.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절대 금지. 2. 카페인 음료 습관. 하루 한 잔씩 마시는 커피, 홍차, 녹차. 이 모두가 강력한 이뇨작용을 유발합니다. 바꾸는 방법.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 없는 보리차, 현미차, 루이보스차 등으로 대체. 3. 저녁 식사에 국물류 섭취. 국, 찌개, 라면, 물김치 등. 특히 짠 국물은 소금기 때문에 더 많은 소변을 유발합니다. 바꾸는 방법. 국은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 위주로. 저녁 메뉴는 최대한 덜 짠 음식으로 선택하기. 4. 과일을 야식처럼 먹기. 수박, 참외, 포도, 배, 멜론. 이런 과일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입니다. 자기 전에 드시면 방광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바꾸는 방법. 과일은 되도록 오전이나 점심시간에 드세요. 밤 7시 이후엔 과일 섭취를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낮잠을 오래 자는 습관. 낮에 1시간 이상 자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얕은 수면으로 인해 쉽게 깨게 됩니다. 결국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죠. 바꾸는 방법. 낮잠은 되도록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야간요는 식습관과 수면, 습관만 잘 조절해도 단기간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습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물을 줄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닌가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맞는 말입니다. 수분 부족은 신장 기능 저하, 혈액 농축, 탈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야간요는 시간의 문제. 야간요 때문에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건 위험합니다. 반대로 밤늦게까지 물을 마시는 것이 문제인 거죠. 몸이 물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데는 3-4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7시 9시 하루 수분의 3-40%, 점심 전후 하루 수분의 30%, 오후 4시 이후 나머지 20% 이하로 조절. 이렇게 하면 낮 동안은 몸이 충분히 순환하고 밤에는 방광이 쉴 수 있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 나이 들수록 조절 필요. 60대 이상은 하루 1.2에서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더운 날이나 운동을 했을 때는 조금 늘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분을 몰아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하나요? 사실 노화가 진행되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 목마른데 왜 물 마셔? 하고 지나치게 되죠. 이 경우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량씩 마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 오전 8시 따뜻한 물 1컵, 오전 10시 보리차 1컵, 점심 식사 시 국물 제외하고 물 1컵, 오후 2시 생강차나 물 1컵, 이후 시간에는 한두 모금씩 조절. 이 정도 패턴만 지켜도 수분 부족 없이 야간요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을 너무 줄이다가 어지럼증이나 피로, 두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간요를 줄이기 위해선 물을 끊어야 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올바른 타이밍과 분산 섭취가 해답입니다.
질환이 의심되는 6가지 증상. 야간요는 단순히 자주 화장실에 가는 불편함이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정요법이나 민간요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밤에 3회 이상 화장실을 간다. 하루 한두 번은 흔한 현상이지만 3회 이상 깨는 빈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전립선, 방광, 신장 질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유독 소변이 많다. 이 경우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 이상 또는 심부전, 간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밤에만 부종이 줄면서 소변량이 많아지는 경우는 심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소변의 거품, 피, 냄새가 난다. 소변에서 거품이 많고 오래 지속되거나 소변색이 붉거나 탁하다면 이는 단백뇨, 혈뇨, 요로 감염, 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쾌한 냄새가 동반되면 방광염이나 전립선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뇨 시 통증이 있다. 그런데요, 소변이 나올 때 찌릿하거나 아프고 잔뇨감이 심하다면 요도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루 총 소변량이 많아졌다. 단순한 빈뇨가 아니라 소변량 자체가 늘었다면 이는 당뇨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몸이 과도한 당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다. 이전에는 숙면을 취하던 분이 최근 1, 2개월 사이에 야간 각성이 잦아지고 낮에 졸림, 피로, 집중력 저하가 생긴다면 수면무호흡증, 우울증, 자율신경계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을 꼭 방문해야 할 기준 요약. 밤에 3회 이상 깨는 야간뇨, 배뇨 통증 또는 혈뇨, 소변의 양, 색, 냄새의 이상, 전신 피로감, 체중 감소 동반, 60대 이상에서 기존에 없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남. 정리하자면 단순한 노화 때문일 수 있지만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한 번의 검진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간뇨.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 2가지. 지금까지 야간뇨의 원인과 개선 루틴, 주의할 습관까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 시청자분들의 경험담을 통해 야간뇨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희망이 생기고 무엇보다 실천 의지가 커지게 됩니다. 사례 1. 3년 넘게 고생하던 밤 화장실. 지금은 일주일 넘게 안 깼어요. 이름 이정수님 여성, 72세, 경남 양산. 증상 밤에 3, 4번씩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지속됨. 약을 복용했으나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결국 잠들기조차 불안한 상태까지 됨. 실천한 방법. 오전 중 수분 섭취 집중. 오후 4시 이후 물 줄이기. 케겔 운동 하루 2회. 자기 전 삼음교 지압 따뜻한 족욕. 결과 3일째 바로 효과를 느꼈어요. 한 번만 깨고 다시 푹 잠들 수 있었고 일주일쯤 지나니 아예 밤에 한 번도 안 깹니다. 낮에도 기운이 돌아오고 너무 행복합니다. 사례 2. 남자가 밤마다 자다 깨는 게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이름 박상구님 남성, 67세, 경기 고양. 증상 전립선 비대증,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밤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도 심함. 새벽에 2, 3번씩 깨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피곤함. 실천한 방법. 저녁 식사에서 국물 제거, 과일 금지. 밤 9시 이후 수분 섭취 완전 차단. 잠들기 전 신문열, 지압 스트레칭.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 결과 유튜브에서 영상 보고 루틴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오늘 내용 요약 정리.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5일 정도 지나니까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자더라고요. 이게 되네? 싶어서 꾸준히 실천 중입니다. 공통 포인트 요약. 단 하루만 실천해도 즉각 효과를 느끼는 경우가 많음.
중요한 건 꾸준함과 시간 조절. 복잡한 운동이나 약 없이도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 간뇨를 완화하는 음식 3가지 앤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 여러분, 야간뇨를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뭘 먹으면 덜 깨나요? 식단으로도 조절이 될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방광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과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영양소를 잘 조합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광을 자극하거나 이뇨작용이 강한 음식은 불면과 야간 각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의학적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 아마씨. 아마씨에는 리놀렌산 오메가3의 일종이 풍부해 방광 내벽을 진정시키고 염증성 자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전립선 자극이 있는 남성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법. 하루 1스푼 분량을 요구르트나 미음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 반드시 볶은 분말 형태를 선택하세요. 도움이 되는 음식. 검정콩. 검정콩은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방광 근육의 긴장을 줄여주고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야간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 기능을 보호해줍니다. 섭취법. 밥에 섞어 찌거나 두유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소금은 절대 넣지 마시고 무첨가 두유를 고르세요. 도움이 되는 음식. 마. 한방에서 마는 신장 기능 강화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마 속의 뮤신 성분은 비뇨기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며 야간 빈뇨가 잦은 분들의 소변 속도와 횟수를 줄여줍니다. 섭취법. 생으로 갈아 마시거나 죽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알코올 술. 술은 대표적인 이뇨 촉진 물질입니다. 알코올은 ADH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밤에 소변을 만드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특히 맥주, 막걸리처럼 수분이 많은 술은 야간뇨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매운 음식, 고추장 양념. 자극적인 음식은 방광, 점막을 직접 자극해 야간에 더 자주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야식으로 매운 걸 먹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야식으로 떡볶이, 족발, 불닭 같은 메뉴는 야간뇨를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 카페인 함유 식품. 커피뿐 아니라 초콜릿, 녹차, 콜라 등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과 신경계 자극을 함께 유도해 밤잠을 방해하고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특히 녹차나 홍차를 건강에 좋다며 밤에 마시는 분들, 야간뇨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방광을 편안하게 하고 수분 배출을 조절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자극적이고 이뇨작용이 강한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짧지만 강한 습관입니다. 이것만 잘 바꾸셔도 밤잠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감정, 삶의 질까지 영향을 준다. 여러분, 야간뇨는 단지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증상이 오래되면 잠이 깊어지지 않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며 낮 동안 집중력과 기억력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면 부족, 뇌기능 저하.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야간뇨로 수면이 깨면 인지기능 저하, 치매 위험 증가와 연결됩니다. 만성 피로와 감정 변화. 깊은 수면이 방해되면 아침부터 피로감이 쌓이고 점점 짜증, 무기력,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위축. 밤에 자주 깨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외출을 꺼리고 사람 만나는 횟수도 줄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는 반드시 방치하지 말고 몸, 생활습관, 마음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핵심 정리. 단 하루 만에 바꿀 수 있는 변화들. 야간뇨는 병이 아니라 노화의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질을 해친다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수분 섭취는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 오후 4시 이후 수분 제한, 자기 전 방광 비우기. 케겔 운동과 혈자리 지압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방광 기능을 눈에 띄게 안정시킬 수 있다. 브로콜리, 호박씨, 마, 검정콩 등의 식단 관리와 술, 짠 음식, 수박, 카페인 피하기만 해도 절반 이상 개선된다. 병원에 갈 땐 정확히 정리해서 언제부터, 몇 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하고 말하는 것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변하면 몸도 변한다는 믿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밤잠을 지켜드리는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야간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지만 바르게 알고 정확히 실천하면 반드시 줄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밤에 한 번 덜 깨는 날이 오고 그 날이 모이면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하루가 됩니다. 저희 지혜로운 라이프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따뜻한 시선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깊은 잠 되시길 바랍니다.